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어밀책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는 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지은이는 두 명입니다. 마크 피셔와 마크 앨렌인데요. 마크 피셔는 캐나다의 저명한 청년 실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의 자전적인 성공담인 백만장자 키워드 그리고 골퍼와 백만장자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만장자의 성공 비결을 특유의 재미있는 자신만의 글쓰기로 전미 출판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백만장자에 관한 다양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마크 앨렌은 미국에서 이 책을 출간한 뉴 월드 라이브러리 공동 창립자로서 출판사는 20년 전에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출판사로 성장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저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비전의 비즈니스, 한 기업가가 들려주는 성공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마크 피셔, 마크 앨렌 지음, 강주현 옮김, 국일 미디어. 제5장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당신에게 약간의 재능이나 기술이 있다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조지 루카스 아치의 창립자 겸 회장. 나도 창업하고 싶지만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내 꿈은 배우가 되는 것이었지만 부모님이 나의 꿈을 제지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지. 내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 지겨운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사방에서 기구 축소가 진행되고 실업률이 높은 사회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겠다고 돌아다닐 수야 없지 않은가.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막상 변호사가 되려면 너무도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와 같은 푸념들을 우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를 고역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런 상황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면서 평범하거나 가난하게 살도록 운명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당신 역시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게다가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지 몰라.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정도의 가치밖에 지니지 못한 사람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는가?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8시간을 보내고 다시 8시간을 잠자면서 보낸다. 그러고도 다시 8시간이 남는다. 이 8시간은 대부분 그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잊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보낸다. 이렇듯 불만스러운 삶은 아내와 자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다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건 역시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삶을 되풀이할 뿐이다. 또다시 찾아오는 월요일 아침이면 죽을 맛이다. 내키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침대에서 기어나와 회사로 향한다. 아침이면 잠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가 마치 저주의 소리처럼 들린다. 이제부터 다시 금요일까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닷새 동안을 견뎌내야만 하는 족쇄를 다시 채워야 한다. 마치 일주일 중 단 이틀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이틀도 마냥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다. 지난 닷새 동안의 긴장을 풀고 슈퍼마켓을 찾아 일주일분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면 토요일이 훌쩍 지나가고 일요일에는 월요일 아침에 우물한 망령이 일찌감치 찾아와 우울하게 만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참아내면서 그들은 세월을 죽인다. 그러나 힘을 내자.
이처럼 수동적이고 비판적인 삶은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일을 당신에게 계속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존재란 아무것도 없다. 당신에게 흥미있는 일을 찾아라. 당신의 가슴을 마구 설레게 하는 그런 일을 찾아라. 당신의 열정을 충만하게 채워줄 그런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 존재한다. 당신도 그런 일을 한다면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일을 찾아 나서라. 삶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좌절감을 안겨주면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삶은 그처럼 잔인하지 않다. 당신이 생각만 바꾼다면 삶은 그처럼 잔인하지 않다. 삶이 당신을 그처럼 잔인하게 몰아붙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기억하라. 삶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꿈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이 그러한 믿음을 더욱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 지루하고 실망스러운 삶, 곳곳에 장애물로 가득한 삶, 적은 수입이라도 그저 감지덕지해야 하는 삶. 그들은 삶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이 원칙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개인적인 기호와 열망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그러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성취를 위해서 용기 있게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의욕과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망과 꿈을 억제하고 부인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몸에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불만스럽게 살아가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 그릇된 가르침이다. 삶의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라. 이것이 성공의 1조건이다. 우리가 그 어떤 즐거움도 느낄 수 없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라. 이것은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이다. 우리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일을 할 때 소위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대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적어도 당신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일했을 때의 성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과 업무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즉 사장과 동료와 고객들은 당신의 미흡한 성과에 당연히 불만을 품게 되고 그야말로 끝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의 업무에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신이 불만에 쌓인 기업주라면 당신의 기업이 번창할 가능성 역시 극히 희박하다. 당신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불만이 직원들의 사기까지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금전적 보상을 생각해보자. 당신이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금전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의욕이나 노동의 질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가 두려워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마크 매코백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에서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지적해 주었다. 학습 곡선이 평행선을 달릴 때 지루함이 시작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에서 지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도전 정신과 자극이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가들에게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러나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 잘못이다. 그것은 당신이 업무에 흥미를 느낄 정도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당신이 자신의 성격이나 기호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일단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당신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에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어떤 문제에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도 역시 낙담과 좌절의 시기를 겪었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욕이 증폭되는 시기도 겪었다. 당신이 꿈꾸는 일이 당신에게 언제나 행복감을 안겨주는 낙원은 아니다. 어찌 보면 당신이 꿈꾸는 일은 진정한 사랑과도 같은 것이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주는 깊은 연대감으로 두 연인은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곤경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만다. 당신이 꿈꾸는 일을 반드시 얻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슨은 연인을 마음속에 간직하듯 진솔한 마음으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진심을 다해 열중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 그것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일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은 낭만주의자들이다. 또한 이 원칙은 예술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는 열정으로, 새로운 것에 기꺼이 달려드는 도전 정신으로, 어떠한 위험에도 과감히 맞서겠다는 대담한 용기로 그들은 꿈을 실천에 옮기며 성공을 일궈낸다. 또 그들은 가슴에 꿈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다. 성공에 대한 열정과 힘이 성공을 부른다. 열정을 갖고 일하라에서 낸시 앤더슨은 열정을 이렇게 정의했다. 열정은 감정의 강렬한 자극이다. 그것은 어떤 사물, 사람, 이상, 믿음에 대해서 품게 되는 강렬한 느낌이다. 이러한 열정을 발산할 때 인간은 이 세상에 이로움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해악스런 결과를 안겨줄 수도 있다.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무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를 뒤바꾼 사랑 이야기와 중대한 사건은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남겨놓은 부산물들이다. 한마디로 사회, 경제, 철학, 예술 등에서의 혁신적인 변화가 모두 그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열정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열정, 즉 감정에 강렬한 자극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열정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슬프게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절제하라는 잘못된 교육에 시달렸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뜨거운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을 마지못해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가슴에서 느끼는 대로 제어하지 않고 느낄 수 있다면 어린 시절의 그 뜨거운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당신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저 녀석 나이가 먹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군 하는 핀잔을 듣더라도 상관할 것이 없다. 그때의 열정을 되찾고 그 열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라. 힘은 실천력, 즉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성인이 된 순간 당신이 결정한 것은 곧 당신이 선택한 것이 된다. 따라서 당신의 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라. 언제까지나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마지못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힘은 바로 그러한 선택에서 나온다. 이와 같은 선택에서 행동에 옮기고 싶은 열정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만약 나에게 1천만 달러가 있어도 현재 일을 계속하겠는가? 만일 당신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똑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아라. 따라서 당신을 이런 목표에 가까이 접근시켜 줄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행복과 성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상에 꼭 맞는 직업이나 업무가 있는 법이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당신이 누구보다 월등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을 찾아내겠다는 에너지의 투자와 단호한 결심이 필요할 뿐이다. 당신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즐거운 일을 하면서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 요컨대 성공의 길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주변의 냉소에는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장애물을 극복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에서 행복을 찾아라. 하노버 보험회사의 윌리엄 오브라이언은 피터 생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 외의 것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보내는 기나긴 업무의 시간에는 당분간 행복을 잊고 지내겠다는 생각이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돈을 일보다 앞세우는 회사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헨리 포드가 자서전에서 한 말이다. 요컨대 포드는 진실한 기업을 떠받쳐주는 유일한 토대는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공은 서비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서비스의 성공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 또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어떤 일이라도 잘해내겠다는 욕망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내겠다는 욕망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음에도 이익을 우선시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역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원대한 꿈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얻어내는 보상이다.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야 그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로 우리의 잠재의식을 프로그램시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인간만의 재능, 즉 서비스에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재능은 우리에게 커다란 풍요를 안겨줄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라. 오랜 시간 투자해서 정규교육을 확실히 밟아나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 달에 출시된 컴퓨터가 다음 달에는 구형이 되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당신 역시 결코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지야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나 제품의 질을 먼저 생각하라. 이익 추구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돈은 자연스레 뒤따라온다. 당신이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돈이 당신을 따라다니게 하라는 진리를 잊지 마라.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 양질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데 어찌 돈이 당신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받는 정규 교육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성공에는 정규 교육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번뜩이는 창의력이나 기발한 발상이다. 이것은 절대로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이며 때로는 오히려 심하게 억누르기도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을 구호로 내세우지만 천편일률적인 사고 과정을 가르칠 뿐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독창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요컨대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죽여버리는 곳이다. 교육기관과의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는 개인의 열망을 떡잎부터 끊어버린다. 이런 서글픈 과정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다. 또한 남들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과 세상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소극성이 어린 시절부터 잠재의식에 프로그램되면서 자신의 꿈과 이상과 열망을 억제하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을 흉내내게 된다. 특히 어렸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대다수가 아무런 꿈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경제적 곤경과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면의 목소리가 살아있다. 그것은 수줍은 듯 조그만 목소리로 내 주변의 모습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 억눌린 채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된 자아를 부정하고 열정을 억누르면서 창의적 생각을 거부하여 우리 삶 자체를 서글프게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차츰 좌절과 슬픔에 얼룩진 삶을 넘어서 때로는 죽음과도 같은 무력감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따름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본연의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자아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열망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가슴에 새겨라. 대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조차 그것을 알 수 없다.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푸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좀 더 정직해보자. 과연 당신은 조금의 여유라도 갖고 이 책에서 줄곧 제기했던 의문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지금이라도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당신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오랫동안 열망을 억누르고 내면의 자아를 무시했다는 증거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색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삶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진실된 자아를 상실하면서 절망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수정처럼 맑은 목표를 세울 때 성공은 이미 쟁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열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열망을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로 바꾸어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성공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머뭇거림과 애매함, 모순됨이 없는 열망의 상태는 완벽한 열망의 모습으로 실제로 이러한 열망을 갖는 사람은 무척이나 드물다. 그러나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꿈은 잠재의식마저 혼돈으로 몰아넣는다. 꿈이 불분명한데 그 결과가 뚜렷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당신의 내면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꿈과 열망에 대한 형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꿈과 열망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조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내면의 이러한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누구보다 뚜렷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줄 것이다. 또 그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직관에 의존했다. 다른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비난하는 직관에 그들은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성공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열쇠 중에 하나는 당신이 되고 싶은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당신이 갖고 싶은 것에 정확히 아는 것이다. 목표와 꿈에는 그 성취를 위한 씨앗과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디펙 초프라의 말이다. 초프라는 성공을 잡는 7가지 마음의 법칙에서 목표와 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며 오랫동안 충만감을 안겨주는 진정한 성공을 보장해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덧붙인다. 그것은 바로 초연함이다. 목표는 순수한 가능성을 마찰없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또한 자기 안에 감추어진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힘이다. 또 목표는 욕망 뒤에 감추어진 진실된 힘이다. 목표의식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순수한 욕망이기 때문에 목표의식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위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욕망은 애착을 가진 목표이기 때문에 욕망만으로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목표는 현재의 순간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해준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목표는 미래를 향한 것이지만 현재에 대해서도 관심의 눈길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현재에 대한 관심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다면 미래를 향한 목표도 선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에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미래를 목표로 삼아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언제라도 찬란한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다. 단순한 소망을 넘어 수정처럼 명명백백한 열망을 가져라. 또한 그 열망을 목표로 승화시켜라.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질 때 90%의 장애물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남은 10%의 장애물을 이겨내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표의식이 갖는 힘이다. 이제 당신도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것은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원칙이다. 열정적이고 정력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어야 한다. 1. 현재의 삶을 정직하게 분석하고 당신이 미래에 꿈꾸는 삶을 분명하게 그려보라.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만들어라. 그 목록에 쓰여진 이유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그 타당성을 생각해보라. 그 이유들은 진정으로 극복하기 힘든 성질의 것인가?
이제 당신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원칙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며 때로는 기회로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거듭 말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2. 엄청난 돈과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도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에 자신에게 엄청난 돈과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만일 그래도 현재의 일을 계속하겠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품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하겠다고 대답한다면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3. 자주 내면의 대화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져 간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소설로 써보라. 최대한 솔직하게 써보라. 당신이 인생의 더 멋진 드라마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4. 긴장을 푼 편안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자기 확신, 즉 성공의 공식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주어라.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세상을 위해 기여할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나는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 성공과 번영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5.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라. 매일 밤 당신이 완벽한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당신이 인류와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그 해답이 당신의 내면에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도록 하라. 당신이 잠재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틀림없이 안겨줄 것이다. 네, 오늘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를 조금 소개했습니다. 제 5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또 이렇게 자주 펼쳐보면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합니다. 여러분께 또 의미 있는 어떤 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